2021년 전국에서 요소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지금 요소수 가격이 다시 3배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2021년은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서 벌어진 일시적 쇼크였습니다. 지금은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요소를 만드는 원료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다르면 해법도 달라야 합니다. 비축해뒀으니 괜찮다는 말,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구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복귀하겠습니다. 요소수라는 게 뭔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디젤차에는 SCR이라는 배기가스 정화 장치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디젤차의 마스크 같은 겁니다. 요소수를 분사해서 대기가스 속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건데 이 장치 덕분에 배출가스를 65%에서 8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소수가 떨어지면 차가 스스로 출력을 제한합니다. 시속 20km 이하로 떨어져서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한국에서 이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215만 대입니다. 디젤 승용차 133만 대에 화물차 55만 대, 나머지 기타 차량까지 합친 숫자입니다. 게다가 SCR 장착 차량은 대형 화물차에서 중형, 그리고 포터나 봉고 같은 소형 화물차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경유 화물차 등록 대수만 312만 대가 넘습니다. 이 차들이 전부 요소수 없이는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소는 뭘로 만드느냐? 석탄이나 천연가스, 나프타 같은 원료로 생산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석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싸게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산에 의존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한국은 특히 심했습니다. 중국산 요소 의존도가 무려 97%였거든요. 사실 한국도 요소를 직접 만든 적이 있습니다. 1967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국내에서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이 워낙 싸니까 수익성이 안 맞았고 결국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려 스스로 생산 능력을 포기한 셈입니다. 가정 살림에 비유하면 직접 밥을 해먹는 것보다 배달이 싸니까 부엌을 아예 없앤 거죠. 배달이 계속 오는 한 문제가 없지만 배달이 끊기면 밥을 할 수단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당시에는 합리적인 판단이었겠지만 그 선택이 나중에 어떤 취약점을 만들었는지는 2021년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21년 중국 내부에서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난이 터졌습니다. 화학비료와 요소 생산 공장들이 가동을 줄였고 중국 정부는 자국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한국은 하루아침에 공급이 끊긴 셈이었습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사라지고 화물차 기사들은 영업을 못하게 됐고 물류 대란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란에는 다행스러운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인이 중국 내부 사정이었다는 겁니다. 석탄 가격이 안정되고 전력난이 해소되면서 중국이 다시 수출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감기를 앓고 나은 것처럼 몇 달 안에 상황이 풀렸습니다. 단기 쇼크였던 거죠. 그리고 2021년 이후 정부와 기업이 열심히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축도 늘렸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비중이 97%에서 60%대로 줄어들었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서도 수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2026년 지금 요소수 가격이 다시 3배로 뛰고 있습니다.
비축도 했고 수입선도 늘렸는데 왜? 이유를 알려면 이번 위기의 원인부터 봐야 합니다. 2021년과 2026년 겉보기에는 비슷합니다. 요소수 가격이 뛰고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2021년은 슈퍼마켓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급자 하나가 잠깐 문을 닫았고 다시 열면서 끝났습니다. 2026년은 밀밭 자체에 불이 난 겁니다. 원료를 만드는 근본적인 비용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사이에서 2026년 2월부터 군사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의 경제적 충격파가 집중되는 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글로벌 에너지의 목동맥이라고 불리는 이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갑니다. 석유 화학 원료의 20%도 여기를 통과합니다. 이 해협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벌어진 일을 숫자로 보겠습니다. 전쟁 이전 브렌트유가 배럴당 약 $70였습니다. 3월 중순에는 $119까지 치솟았습니다. 약 54%가 올라간 겁니다. 지금은 조금 내려서 $106에서 $108 사이를 오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 전 대비 5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 상승폭이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으니 주유소 가격으로 번역하겠습니다. 휘발유가 2,068원, 경유가 2,058원입니다. 가득 채우되 지가번은 지가만이 가늠됩니다. 그보내라고며 지가본에 번역하겠습니다. 구름방들 입번지모는 조이마 2,058원, 경유가 2,058원입니다. 주유발의 브렌트유가 2,058원입니다. 바는탕 해발유가 함양 58어도리도. 지감덕에가 보동바는 지감 못잠보징 잎보다 지감하는 한봉감인데 체감은 이정심이다. 만짐은 고분이죠. 투로나서 뱅족차와 이로는 심있다. 주론보즈 부덴투유가 지갑하는 이동 이레바 있는 지가보는 보름바고 가진 데입니다. 12,068원, 118원입니다. 지감하는 만점은 고고 선말 터돈치가 심팜설했습니다. 미배 결의반과 몸이나는 잘메어반다 고른 열로가고 있는 데리며 저러니 밑점오방광 주가마느지과 여전제 보노테무리가 보른투유가 저가반을 주가마느 있는 보마 제가 식청만 무리가 보고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상탐은 해야분이다 그곰 중과조를 만들을 들어혀 조만 꿔듭니다. 조금의 보리바를 다깃 깨고 보녀고고 동장장은 주가마느 있습니다. 보러 가지만 자만 중고 2,006에 포고냈습니다. 장부마지만 조가마는 거적가 여가진 정기 동안겁을 보러 곳입니다. 지금은 자만 쭈고 까째포고 보러고 결의방과 험고감 종아태 꼬리고 그원가고 모란을 호고했습니다. 만징은 달케 그로바를 대보 모내고 제가 모느가보 흰경에서 해업입니다. 2028호에서 못했더 종종 제보 보명하게 폴있습니다. 12,000 헤어부는 정댕 전업포고 주가마는 방안과 들어오고 경국포고 보대땅에서 해업입니다. 전쟁 이전 구명과드 대어당 연로가 근독차고 보를 받을 젠템에 보리바누고 있습니다. 만징은 바역해 그로바를 배보모느고 혀 보로고 영자리도 모비다가 잠창세머들입니다. 정쟁지모는 주가마는 바역피가 여가진정 이포탈러 유어지를 고봄이다고 고리겠습니다. 12,020%가 못있죠. 주가마는 배당장은 모비다 해업입니다. 못 가도 별을 타게 볼리들고 오지만 전쟁당 중고는도 항읍니다. 보리바를 주가마는 보는 이고 흰평에서 해업입니다. 전공종안과 머더 저기불주 보르무드를 하고 했습니다. 이 허여바드 목정증은데 이버들 한정달을 매둔했습니다. 오브들을 봉장장의 공고광고를 조러간입니다. 여전지 반은 도래받을 무리바를 주감하는 모도는 부리바대 해보고 있습니다. 만징은 바이어피가 2028호에서 부름보들입니다.
여국령 제가 많은 두르바드를 거는 곱입니다. 우정드 복정증은 당해포고 보른바드를 모르고 있습니다. 임원적의 봉고가비가 지가 많은 겨정정을 보니 땅골입니다. 조난탕의 영이고 임모도 주묘고습니다. 이성 누궁댕화고로 희벼비하고 옵집니다. 복정 중궁 자여바드를 두르바드 부르바드를 보듭니다. 중궁 조공청 도유가 2068원, 경유가 2058원입니다. 가득 채울 때마다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확 달라진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왜 요소수 가격까지 올리는 건지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나프타와 천연가스 가격이 같이 올라갑니다. 나프타는 석유에서 뽑아내는 화학 원료인데 플라스틱이나 요소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요소를 만드는 원재료 자체가 비싸지는 거죠.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 주변국들이 전 세계 요소 거래량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란 자체가 질소비료의 주요 생산국이자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데 전쟁 당사국이 되면서 이 물량이 직접 차단된 겁니다. 결과는 숫자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2024년 기준 국제 요소 가격 평균이 톤당 342달러였습니다. 2026년 3월에는 71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08%가 상승한 겁니다. 2년 만에 가격이 2배 넘게 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소를 사는 데 드는 돈이 2년 전에 2배가 넘어간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원가 구조 자체가 바뀐 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는 한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가격 상승이 그대로 한국의 요소수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준 10리터짜리 요소수가 한 달 사이에 5,000원대에서 15,000원대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쇄 반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각국이 자국 농업용 비료부터 확보하려 합니다. 공업용 요소 수출을 제한하는 나라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원료를 전량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가격도 오르고 물량도 불안정해지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입 나프타 중 중동산 비중이 77%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는 나프타가 수입분의 54%를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요소의 원재료를 사오는 길목 자체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사우디가 바브엘 만데브 해협, 그러니까 홍해로 통하는 또 다른 해상 관문을 대체 수송로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길도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10%에서 12%가 통과하는 핵심 루트입니다. 2023년 말에 후티 반군이 홍해를 위협했을 때 글로벌 선박 70%에서 80%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했고 해상 운임이 수배로 뛰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대체 루트마저 불안정한 겁니다. 이 원유 가격 상승이 요소수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택배비, 장바구니 물가까지 어떻게 올리는지 그 경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인이 다르면 피해 범위도 다릅니다. 2021년은 요소수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은 요소수에서 시작해서 화물, 항공, 농업, 물가까지 전부 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화물업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58원입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 하나만 알면 됩니다. 화물업계에는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경유 리터당 1,961원. 이 가격을 넘어가면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다 받아도 수지가 안 맞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지금 경유 가격은 이 마지노선을 이미 100원 가까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경유가 리터당 1,890원일 때 기준으로 화물차 기사는 유가보조금 213원에 유가연동보조금 133원을 합쳐서 총 346원을 지원받습니다. 실제 체감 가격은 약 1,544원인 셈이죠. 그런데 경유가 2,000원을 돌파하면 이 보조금 구조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보조금을 다 받아도 실제 부담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비율을 50%에서 70%로 올렸지만 리터당 지급 한도가 183원이라 경유 가격 폭등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화물차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택배가 멈춥니다. 마트 진열대가 비기 시작합니다. 공사 현장에 자재가 안 들어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이미 최저가 주유소를 찾아다니며 경유를 비축하는 행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1년 요소수 사재기의 데자부인 거죠. 두 번째 도미노, 항공입니다. 유류 할증료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장거리 유류 할증료가 3월에 편도 99,000원이었습니다. 한 달 뒤인 4월에는 30만 3천원입니다. 한 달 만에 약 3.1배가 뛴 겁니다. 아시아나도 7만 8천원대에서 25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폭입니다. 4월 기준으로 장거리 노선 왕복 유류 할증료만 최대 약 60만 원이고 5월에는 100만 원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기표 가격이 아니라 유류 할증료만 100만 원인 겁니다. 항공사들의 반응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티웨이 항공이 3월 16일 가장 먼저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3월 25일, 대한항공이 3월 31일에 뒤따랐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연간 약 46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전쟁 전 대비 유가가 40달러 넘게 올랐으니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1조 8천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생기는 셈이죠. 항공료가 오르는 건 여행 안 가면 그만이라고요.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밥상 위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 농업입니다. 국내 농업용 요소의 약 38%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됩니다. 이란은 전 세계 질소비료 주요 생산국이자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데 전쟁으로 이 공급이 직접 막혔습니다. 중동산 요소 가격이 2월에 톤당 약 485달러였는데 3월에 715달러로 한 달 만에 47.4%가 급등했습니다. 비료값이 올라가면 농가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그 비용은 결국 농산물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농산물 값이 올라서 전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죠.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질소비료 재고가 소진되면 작물 수확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줄면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악순환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도미노의 끝에는 물류비 상승이 있습니다. 경유값이 오르면 화물 운송비가 오르고 항공 화물비가 오르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에 전가됩니다. 주유소에서 내는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사는 삼각김밥, 마트에서 사는 두부, 택배로 시킨 생필품까지 전부 이 도미노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반사효과도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2026년 1분기 전기차 판매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 급등을 계기로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다수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3개월이나 조기 마감됐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겠죠. 비축도 하고 보조금도 올리고 수입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책들이 2021년 방식 그대로라는 겁니다. 정부의 대응 정책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축입니다.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공공과 민간 재고를 합쳐 3.1개월분이 확보돼 있습니다. 주유소 99.5%의 요소수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안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축통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석 달치 생활비가 있다고 합시다. 월급이 다음 달에 다시 들어온다면 넉넉한 겁니다. 그런데 월급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요? 석 달은 넉넉한 게 아니라 불안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정상화될지, 에너지 가격이 언제 안정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3.1개월이라는 숫자는 시간을 벌어주는 버퍼일 뿐 해법이 아닙니다. 4월까지 요소 6,000톤을 추가 수입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단기 물량 확보에 불과합니다. 둘째, 수입선 다변화입니다. 2021년 이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 러시아, 호주 등으로 수입처를 넓혔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97%에서 60%대로 줄인 건 분명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60%면 여전히 절반 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다변화한 수입처들도 같은 원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어디서 사든 비싼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게다가 주요 생산국들이 자국 농업용 비료부터 확보하려고 공업용 요소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선을 넓혀놨는데 그 넓힌 문들이 하나둘 좁아지고 있는 거죠. 셋째, 유가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소비자 체감 가격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유가 보조금의 재원이 바로 이 유류세입니다. 유류세를 깎으면 보조금에 쓸 돈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한쪽 주머니에서 꺼내 다른 주머니에 넣는 격이죠. 화물차 기사 입장에서는 유류세가 내려가도 보조금이 줄면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정부가 석유 비축 물량 130만 배럴을 추경으로 확대하고 2차 석유 최고 가격제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도 가격 상한을 눌러주는 단기 처방입니다. 넷째, 국내 생산 재개 가능성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자국 석탄으로, 중동은 자국 천연가스로 요소를 만듭니다. 원료가 자기 땅에서 나오니까 싸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석탄도 천연가스도 수입해야 합니다. 나프타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방식인데 지금 나프타 수출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고 추경 4,695억 원을 편성해서 수입 단가 상승분의 절반을 보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요소 생산을 재개하면 원가가 수입 가격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롯데케미칼, 여천 NCC, LG화학 여수공장 같은 대형 석유화학 업체들은 이미 나프타 재고 소진을 막기 위해 가동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도 대산 제1공장 가동을 중단했고요. LG화학이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을 수입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지만 이건 임시방편이지 구조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2021년 방식으로 2026년을 맞겠다는 건 감기약으로 만성질환을 치료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구조가 다르면 해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할까요? 이 구조 안에서 개인이 알아둬야 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021년은 중국이라는 하나의 공급자가 잠깐 문을 닫은 단기 쇼크였습니다. 원인이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감기였던 겁니다. 2026년은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입니다. 원료가 비싸지고 공급선이 막히고 각국이 자국 물량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만성질환입니다. 원인의 차원이 다릅니다. 둘째,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는 시간을 벌어주는 버퍼입니다. 중요한 역할이지만 에너지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3.1개월치 비축은 월급이 다시 들어올 때 의미 있는 숫자이지 월급이 끊긴 상황에서는 카운트다운에 불과합니다. 셋째, 요소수 문제는 디젤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유 가격 상승에서 시작된 충격파가 나프타, 요소수를 거쳐 화물 운송, 항공, 농업, 소비자 물가까지 하나의 도미노로 연결돼 있습니다. 경유 2058원이라는 숫자는 주유소에서만 보이는 가격이 아니라 택배비와 장바구니 물가에 이미 스며들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 영상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건 불안감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2021년이 왜 감기였고 2026년이 왜 만성질환인지, 내 차에 넣는 요소수 가격이, 내가 먹는 밥상 위의 채소 가격이, 내가 시킨 택배의 배송비가 왜 동시에 오르는지, 그 연결고리가 보이면 뉴스에 나오는 숫자들이 다르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적어도 다음에 유가가 올랐다, 요소수가 부족하다는 뉴스를 볼 때 그게 내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